요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유튜버 랄랄님이 ADHD 약을 먹어가지고 신세계를 맛보았다. 진짜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HD 썰, 랄랄님의 ADHD 썰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보면은 일단은 재밌죠. 랄랄님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저는 ADHD 이런 내담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성인 ADHD, 뭐 어린아이 ADHD, 뭐 청소년 다 쭉 보고 있는데 이 유명한 분이 ADHD 치료받은 썰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해도 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나도 치료를 해야겠다, 개선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랄랄님이 ADHD 약을 먹고 나서 정말 와 진작 먹을 걸 그랬다, 너무 좋다, 이런 삶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삶이 평범한 건지 몰랐다 라고 했는데 과연 약만 먹고 나서 이게 이렇게 개선된 걸까? 그럼 나도 약만 먹으면 뭐든 다 해결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랄랄님이 약을 먹고 이렇게 개선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이유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ADHD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의 기질도 좀 ADHD 성향에 좀 가깝고 좀 취약해요. 그쪽 성향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항상 생각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에 조금 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ADHD 의심되는 분들이 내담자로서 상담을 많이 와요. 그럴 때 약 먹으면 해결이 다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단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약을 먹으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거의 효과를 본다. 뭐 병원에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고 정확한 이 그램수를 찾고 하면요. 대부분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혹 저는 약을 먹었는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효과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약만 먹으면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ADHD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생활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내가 ADHD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왜 ADHD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내가 뭐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 10분만 앉아 있는데도 온갖 잡생각이 들고 옆에 부시럭거리는 소리 하고 저기서 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저기 무슨 얘기인지 자꾸 궁금해서 내가 할 일에 집중이 안 된다. 그다음에 공부 플러스 성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 직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주의가 분산된다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반복되는 실수. 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는 너가 그래 처음에 몰라서 실수를 했어. 근데 내가 알려줬잖아.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는 이유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뭐지? 왜 나는 자꾸 실수를 하고 깜빡깜빡 할까? 그리고 왜 자꾸 이게 단기 기억? 이 기억이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뚝뚝뚝 끊기고 자꾸 깜빡깜빡 할까? 라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그냥 산만하다,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상대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말실수를 해가지고 대인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갈등을 빚거나 실수로 뭐 사이가 갈라지거나 이런 경험을 했다. 아니면은 행동 같은 것도 너무 부주의해서 자꾸 뭔가를 떨어뜨리고 깨부수고 하면은 ADHD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ADHD 검사와 약물 복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내가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약을 먹고도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요. 그냥 약만 띵 먹고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니면 소용없는 것 같은데? 그럼요. 치료 효과 없음. 네. 그래서 정확히 내가 어떤 부분의 생활에서 피해를 입는지를 알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랄라 씨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요, 막 평소에 막 음악이 10개 정도 켜 있는 것 같은 정신 속에서 살았는데 약을 먹고 고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맨날 딴 생각하고, 상대방이 뭐 이제 공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따 뭐 먹지? 이따 맛있겠다. 이런 상상을 했는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집중할 수 있게 됐대잖아요. 말을 끊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됐대요. 요 부분이죠.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약을 먹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정확히 상황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환경적 요인이에요. 환경적 요인. ADHD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 기질이 바꿀 수는 없지만 개선되지 않고 더 증폭시킬 수 있고, 선천적으로 ADHD가 있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후천적인 환경 때문에 ADHD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환경이 중요하냐? 예를 들면요,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뭐 ADHD 아니야. 내 얌전히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집이 맨날 시끄러워. 툭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고, 방에서 뭔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벌컥 들어와서 야, 네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불안정한 환경 있죠. 불안정한 환경이 있을 때도 ADHD에 후천적으로 걸릴 수 있고, 선천적인 분들한테는 더 폭발적으로 ADHD를 이제 증가시키게끔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불안정한 환경. 그 다음에 약간의 방임방치도 돼요. 애가 핸드폰을 막 3, 4시간씩 봐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여기 TV 틀어놓고 뭐 음악 틀어놓고 핸드폰 중간에 보고 10분 하다 게임하고,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뭐하니?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지 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후천적으로 ADHD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이 매우 많이 중요해요. 또 랄랄님 예시를 들면요, 랄랄님은 지금 결혼해서 막 애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이런 것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었는데도 환경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요, 뭔가 약으로 치료될 만하다가 다시 꺾이고, 치료될 만하다가 꺾이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약물 치료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ADHD인 것 같다, 약을 먹어야 될까? 그러면 저는 약은 추천해요. 약은 꼭 추천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의 생활에 피해를 받는지 알아야 되고, 나의 후천적 환경이 안정적일까? 약을 먹어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일까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개, 약, 인지, 환경,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렇게 탁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ADHD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잡힐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몸소 느껴요. 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환경적으로 좀 불안했다, 스트레스가 조금 올라갔다 이러면요, 정말 집중력이 이제 이렇게 산만해지고 이러는 걸 저는 몸소 느껴요. 직업적으로도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ADHD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우리 랄랄리처럼 잘 이렇게 치료받고 실생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